갑시다. 자, 요거는, 일의 세계 경제학에 해당하고요. 제목은, 만약에, 선생님 일이 잘 풀리면, 내년에는 할 것 같은데. 네, 안 되는데. 안녕, 서가. 잘 지냈어? 음, 주제,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당장 하면 좋겠다, 이거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오전 합파와 케인즈 학파의 입장. 1문단. 경제학에서 1문단 지금 경제학에서의 실업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라고. 근데 실업이 증가했을 때 사회적 문제는 자, 생산 재화나 서비스 수량이 적어지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경제학에선 실업을 연구하는데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으로 나눕니다. 자,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죠. 여기까지 끊고 실업의 개념과 종류. 자, 이 문단 우선 나오지 우선. 첫 번째로 다룰 실업의 종류는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데요. 일반적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쉽게 말해서 이직 과정에 잠깐 쉬는 거. 자,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은 생산량 측면에서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구조적 실업 나오죠. 자,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가 공급한 기술 수준과 기업에 요구한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요거는 노동자의 재교 요구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실업.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아주 크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 이게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하락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노동 수요가 감소된다는 맥락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업의 종류 세 가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3문단. 자, 먼저, 이번에는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고전 학파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고전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로 이야기하겠지. 자,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시장에, 에? 없애버렸습니다. 아, 요거 말하죠. 저기 위에 여기? 맞네? 켜져 있었네? 왜 켜져 있지? 어, 이런. 나 이상한 얼굴이 계속 보이고 있었군. 이런. 아이, 이제 알았어. 여태까지 켜져 있었어. 내 얼굴 무엇? 어쩔 수 없지. 자, 고전학파에서는, 자, 유지 지금 빵 터졌겠다. 자,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에서는 경기적 실업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액수를 우리가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얘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가 임금의 실제 가치인 실질임금은 올라간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돈가스가 만 원이다가 물가가 떨어져가지고 100만 원 그대로 받는데 돈가스가 5천 원이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물가가 떨어지기 전의 가치로 봤을 때 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내 임금은 실질적으로 오른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고 밑에 나오거든요. 물가가 10% 하락하면 구매할 수 있는 제한량이 10% 늘어나고 물가 하락하기 전보다 10% 상승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실업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 발생.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으로 탄력적 하락, 명목 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100만 원의 돈가스가 만 원 할 때는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였는데, 이제 200만 원의 가치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을 받아도 180만 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나 조금 덜 받을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질 임금이 하락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결국 그러면 기업에서는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노동의 초과 공급은 사라지고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 경기적 실업을 간접지원 정부의 역할을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된 우리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고전학파는 정말 머릿속이 꽃밭이다. 너무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고전학파 여기까지 끊고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전학파의 입장.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이번에는 뭐가 먼저 있냐?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 뜨 있지? 그러면 그 뒤에 뻗도 있고 뭐라고 있노? 케인즈 학파라고 나오지. 그럼 우리 바로 어떻게 돼? 고전 학파랑 케인즈 학파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구나. 그럼 위에서 고전 학파 정부의 역할에 반대를 했으니까 얘는 뭐 하겠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완전 탄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나 물가가 완전 탄력적 작용이 하지 않아서 실업의 자연 해소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요 케이스도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물가 하락, 실질 임금이 상승해도 명목 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거 완전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자, 그 완전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제시하는데, 자, 화폐 한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 화폐 한상 현상은 결국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도 물가가 떨어졌을 경우 네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명목 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명목 임금은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요. 그러면 기업은 노동 수용량을 늘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누가 내 월급 줄여도 된다 하겠어. 어. 그래서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노동 수요를 늘리는 경기적 실업을 감소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케인즈 학파의 입장. 정부 개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